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30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3월 10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48.56% 대 47.83%. 자,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격차는 불과 0.73%. 역대 최소 득표율 차입니다. 이걸 표로 따지면은 24만 7,077표 차.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압도적 정권 교체, 이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그래서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클 것이다, 넉넉하게 이길 것이다, 그런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제가 30년 정치부 기자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마치지 못했죠. 제가 잘 내다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단 해명 겸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렸던 것은 이겁니다. 여론조사입니다. 선거 D-6일 전부터 이 여론조사는 실시를 하되 공표를 하지 못하죠. 출처 불명의 여론조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 판을 흔들까봐 선거법으로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6일 동안은 여론조사는 실시는 하되, 지지율 조사 실시는 하되 그것을 언론에 공표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실시된 여론조사들은 정치부 기자들이나 정치권 주변 각 캠프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기본 자료로 해서 넉넉하게 이긴다, 이런 말씀을 쭉 들어왔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죠. 선거가 끝났으니까 6일 동안 신문에 또는 방송에 게재하지 못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여의도 연구원은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죠. 여기는 거의 매일 계속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깜깜이 기간에 선거 D-6일 선거 전날까지만 했습니다. 그때 여의도 연구원에서 결과는 보통 한 7%에서 11%까지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걸로 지지율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투표 전날 실시된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52.9%, 이재명 후보가 41.7%, 자, 11.2%포인트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 선거 한 이틀 전에 이준석 대표가 우리가 10% 차이로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게 바로 국민의힘 싱크탱크에서 조사한 이 데이터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권영세 총괄선대본부장도 지금 추이가, 우리가 여의도 연구원도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추이가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그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여의도 연구원 조사를 보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 민주정책연구원, 이것은 민주당의 싱크탱크입니다. 여기서 깜깜이 기간에 조사한 것도 윤석열 후보가 8.3% 앞서는 게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51.6, 이재명이 43.3, 8.3% 앞서죠. 자,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나 이런 캠프, 이재명 캠프의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 안 하고 이것을 한 3% 정도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3% 오히려 이긴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제가 3%, 왜 3%를 강조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딱 그 지점이 돼야지 밴드웨건 효과도 아니고 언더독 효과도 아니고, 거기서 두 가지 다 지점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3%를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는 그때 8.3%가 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두 당의 싱크탱크의 조사 결과고, 자, 다른 민간 업체들 조사 결과도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깜깜이 공표 금지 기간에 실시가 된 조사. 자, 에이스 리서치, 이 여론조사 회사에서는 깜깜이 기간에 실시한 여론조사가 윤석열 48.4, 이재명 41.3, 7.1%포인트가 벌어졌습니다. 또 미래한국연구소, PNR이라고 있죠. 거기에 같이 이 자체 조사를 한 거를 보면은 윤석열이 47.8, 이재명이 41.0, 5.8%포인트 차이. 자, 5.8부터 많은 거는 여의도 연구원의 11.2까지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 평균 한 7%, 8%, 7% 정도 앞선다. 그리고 이 깜깜이 들어가기 전에 윤석열과 안철수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하면은 9%, 10%까지도 앞설 수 있다. 자,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한 모임에서 내기를 했는데 몇 퍼센트 윤석열이 이길까? 제가 9% 걸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고 걸었던 거죠. 자, 그런데 보기 좋게 빗나갔는데 엄청나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이 평균 한 지지율 조사에서 7% 정도 앞서는 걸로 다 나왔는데, 이 단일화 효과를 거기다 더하면은 낙성이 예상이 됐죠. 그런데 만약에 이 7% 정도 앞섰다고 하면은 이 표로 환산을 해보면 77.1% 투표율에서 실제로 그 차이가 난 24만 표, 그것보다 한 10배 정도 되는 240만 표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지율 조사 그대로 했으면은. 지금 24만 7천 표 차이 났는데, 그게 아니고 한 250만 표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지지율 조사 그대로 하면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10분의 1 차적이 된 겁니다. 실제 투표에서는. 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또 분석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많은 여론조사 기관이 전부 다 틀렸다는 겁니다. 또, 깜깜이 들어가기 전에 한 20개 정도의 그 지지율 조사 결과가 쏟아졌는데, 거기에 전부 다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1%부터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놓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단 하나 민지코리아라고 이재명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행정관을 했다는 사람이 운영하는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윤석열이 이긴다. 그리고 1%부터 오차 범위 밖 10%까지 놓은 거 있는데, 그럼 그 여론조사 기관들은 다 문 닫아야 됩니다. 다 틀렸기 때문에. 여론조사 자체가 아예 잘못됐다면은. 그리고 이번 그 출구조사에서 보셨겠지만은, 과학적 기법을 동원해서 상당히 출구조사와 일반 지지율 조사는 좀 다르지만은, 출구조사는 직접 대면을 합니다. 한 5명이 가서 막 대면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은, 어쨌든 소수점 이하까지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보면은, 이 여론조사는 그 시점에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민심을 읽는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론조사가 다 잘못된 게 아니라면 뭘까? 일부에서는 부정투표 이야기도 하는데, 일단 그건 배제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배제를 합니다. 일단은 어떤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배제를 하면은, 결국 남는 것은 숨어있던 사이 진보,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하지 않았던,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지만은 여론조사에서 그것을 감췄던 사이 진보가 대거 투표장에 나갔다. 그리고 그 투표장으로 나가게 한 동의는 정권 차원의 조직력이다. 제가 그 몇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조직력이 어떻게 동원됐는지. 이 조직력이고 또 사이 진보를 끌어냈을 뿐 아니라 이 조직력이 중도 또는 윤석열의 반감을 갖는 일부 보수까지 이 조직력이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잠시 후에 제가 하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 진보, 이것도 조직력이 동원해서 총결집한 이재명 포가 투표장으로 나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집권 세력의 무서운 조직력이 확인이 됐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압도적인 다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각 지역에, 전국에 가지고 있는 조직력, 원외 또 지역위원장뿐이 아니고 광역단체장, 지금 최근에 부산, 서울은 국민의힘 쪽이 차지했지만은 그 전에 광역단체장이나 또 광역의원들, 서울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장,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단체장, 서울은 25개 중에서 24개가 민주당이죠. 구청장이. 유일하게 서초구청장이 조은희 청장이었는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서초갑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자, 이런 막강한 조직력, 기초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기초의원이 민주당이 한 100명 남짓되고 국민의힘은 한 자릿수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조직력이 막판에 총동원돼서 사이 진보 또는 중도, 개인적 인연으로 중도나 일부 보수를 끌어들였다. 이렇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수없이 또 관변단체를 만들었죠. 시민사회단체, 관변단체들 엄청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조직도 동원됐고, 특히 점조직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문자를 보내고, 또 한 사람이 3명에게 보내자, 나중에 30명에게 보내자, 이런 문자들이 단톡방에서 진보 성향의 단톡방에서 막 돌아다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제가 조금 전에 정황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저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찍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몇 개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도 또 출입을 했고 과거 민주당도 출입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또 취재원과 기자 사이에 아는 인연들이 많이 있죠. 그쪽에서 제가 몇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계속 이렇게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저한테까지 이런 게 한 너댓 개가 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갔을까? 그리고 이것이 최근에 내가 가까이 접하고 있는 이런 사람뿐이 아니라 오래전 인연에 있는 사람들도 본인의 핸드폰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은 다 보낼 것 같습니다. 가령 제가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은, 그런데 이 양식이 다 비슷합니다. 이 문자를 보내는 양식이 다 비슷합니다. 중간에 자기와 나와의 인연을 말하는 그것만 조금 다르고 앞뒤 문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다 유포를 한 거죠. 제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출입할 때니까 거의 20년 전인데, 20년 전에 이렇게 서로, 그때는 취재원과 기자로서 알고 지냈죠. 그분에게서 정말 20년 만에 문자가 왔습니다. 제 경우입니다. 다른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여러 지인들께 인사드립니다. 자, 이거 분류를 했겠죠. 최근에 계속 만나는 사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여러 지인들께 인사드립니다. 이 문장을 제가 한 서너 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근황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관직에 있었고 어떻게 했고 지금은 어디에 있고 은퇴를 했고 저한테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다 지내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끔 연락하며 지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끝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참고사항 이렇게 해서 두 후보를 비교를 해놓습니다. 가령 이재명은 약자편, 윤석열은 강자와 부자편, 또 윤석열이 되면은 검찰공화국, 이재명이 되면은 국민들이 편안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을 일방적으로 비교를 해서 쭉 나열을 해서 그걸 다 보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저만 받은 것이 아니고 주변에도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상당수 이런 문자를 받고 했으니 어쨌든 조직력이 총동원이 돼서 결과가 거의 뒤집힐 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쫙 현장의 분위기를 깔아놓고 이재명 캠프에서는, 지도부에서는 여론전을 펼치면서 지원 사격을 막 했죠, 또. 주로 지금 조금 지고 있지만은, 아니면 지금 약간 앞서고 있는데, 지고 있지만은 역전을 할 수 있다. 약간 앞서고 있는데 불안하니 다 투표장으로 와야 된다. 이 또 공중에서 지원 사격을 합니다.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사전투표에서 지금 보면 7% 이상 이재명이 앞섰죠. 이것 때문에 윤석열이 질 뻔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압도적 승리를 한 것이 이런 여론전, 일일이 문자 보낸 이런 것들, 조직력, 이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뒤에도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가령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했던 농구를 치면은 1, 2점 뒤지고 있는데 막판 3점 쏘시면 역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나 조홍천 의원이 했던 지금은 9회 말 2-3 말로 찬스다. 이런 것들이 일일이 다 문자를 다 보내고 했던 그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지원 사격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실제 투표 상황에서는 지지율보다 격차를 거의 10분의 1로 줄여버리는 그런 무서운 조직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다행히 일단 정권은 교체가 됐습니다. 정권 교체가 됐는데, 자, 이 상황이 되면은, 적은 표차도 표차지만, 이렇게 결집력을 보여준 이 진보 세력이 정권을 빼앗기고 나서 이 조직력을 그대로 묻힐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무서운 조직력을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전국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겠죠. 대선 불복 운동, 이것도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고, 이재명 전 후보는 승복 선언을 사실상 했지만,
앞으로 이 남아있는 그 민주당 세력들이 여전히 여소야대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또 시민사회단체 다 퍼져 있고 지방 권력 뭐 6월달 되면 바뀌겠지만은 그런 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대선 불복 운동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하는데 이 진보 진영의 조직력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번 투표 결과로 확인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진영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이 조직력에 대응을 해서 국정 운영을 좀 해나갈 수 있는 또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 생각에서 지난 깜깜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복기를 해봤습니다.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